그날이 왔다. 아침 8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을 보니 아들이었다. 며느리도 함께. 무슨 일이지? 평일 아침에 웬일인가? 어머, 들어와. 아들이 들어오고 며느리도 들어온다. 앉아. 둘이 소파에 앉는다. 할머니도 마주 앉았다. 커피 줄까? 부엌으로 가려는데 며느리가 말한다. 어머니, 앉으세요.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앉는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무슨 일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가 아들을 본다. 둘 다 말을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할머니를 쳐다보지 못하고 손을 비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한다. 무슨 소리야? 엄마 잘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팸플릿이었다. 요양원이요.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뭐? 며느리가 팸플릿을 펼쳤다. 여기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스문의 시간 있고요. 어머니 같은 분들 많이 계세요. 체조도 하고 노래교실도 있고. 며느리는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요양원. 버려지는 곳.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 거기가 더 안전해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멀리 살아서 바로 못 오잖아요. 나 괜찮아. 건강해. 엄마, 지난달에도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며느리가 말을 끊는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전화도 못 하시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요양원에서는 영양사가 식단 짜주고, 운동도 시키고, 팸플릿의 사진을 가리킨다. 웃고 있는 노인들. 깨끗한 방. 예쁜 정원.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노인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슬퍼 보였다. 큰딸은. 알아? 할머니가 묻는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누나도 알아. 누나가 먼저 얘기했어. 큰딸도. 할머니의 심장이 무너진다. 막내도 알아? 응, 막내도 알아. 막내는 뭐래? 며느리가 한숨을 쉰다. 막내는 반대했어요. 자기 집에서 모시겠대요. 할머니의 눈이 빛난다. 그럼. 근데 어머니, 막내네 집 작잖아요. 방이 2개밖에 없는데 애들도 둘이고. 막내한테 폐가 되시잖아요. 폐. 그리고 막내 월급 얼마 안 돼요. 빠듯하게 살아요. 어머니까지 모시면 막내 너무 힘들어요. 맞는 말이다. 막내는 가난하다. 셋 중에 제일 가난하다. 언제? 네. 언제 가야 해? 며느리가 대답한다. 다음 주요. 자리 나왔는데 이번 주가 아니면 다른 분한테 가요. 다음 주. 일주일. 40년 살았던 집을 일주일 안에 떠난다. 알았어. 아들이 안도하고 며느리가 웃는다.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잘 결정했다고? 할머니는 결정한 적이 없다. 그들이 결정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다. 그럼 저희 갈게요. 다음 주에 모시러 올게요. 그래, 잘 지내고 계세요. 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다. 팸플릿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사진을 본다.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왜일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저들도 버려진 사람들이니까. 그날 저녁 6시, 저녁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7시, 전화벨이 울렸다. 막내였다. 전화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받지 못했다. 목소리를 들으면 울 것 같았다. 8시, 다시 전화가 왔다. 또 막내, 이번에도 받을 수 없었다.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8시 30분,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누구일까? 문을 열었다. 막내가 서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막내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막내는 울고 있었다. 엄마, 우리 집 가자. 제가 모실게요. 할머니도 눈물이 났다. 괜찮아. 막내야.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무슨 권리로 결정해요? 언니도.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내는 화가 나 있었다.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다. 막내가 할머니 손을 꽉 잡는다. 엄마, 우리 집 가요. 방 하나 비울게요. 민수랑 지은이가 같이 쓰면 돼요. 할머니는 막내 얼굴을 본다. 진심이다. 막내야. 네? 너희 집 작잖아. 방 2개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저희 방이 크거든요. 애들 공부방 필요하잖아. 엄마 방이 더 중요하죠. 막내는 울면서 말한다. 엄마, 제발요. 우리 집 가요. 할머니는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막내야. 네. 너 월급 얼마야? 막내가 말을 멈춘다. 250이요. 남편은 300이요. 그럼 너희 둘이 550. 네. 애들 학원비 얼마야? 막내가 고개를 숙인다. 150이요. 월세는 60이요. 생활비는? 엄마, 말해봐. 100이요. 할머니는 계산했다. 학원비 150, 월세 60, 생활비 100, 300씩. 남는 돈 240, 세금 떼면 거의 없다. 막내야. 네, 엄마. 나까지 가면 더 힘들어. 아니에요. 막내가 소리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내야. 할머니가 막내 손을 꽉 잡는다. 엄마가 너한테 폐가 되고 싶지 않아. 폐가 아니에요. 막내가 운다. 엄마가 어떻게 폐예요? 엄마가 저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모실 차례잖아요. 막내야, 들어봐. 싫어요. 막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엄마 말 들어줘. 막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너 직장 다니잖아.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오잖아. 네. 그럼 낮에 나 혼자야. 그래도 혼자 있는 건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 엄마, 그리고 막내야. 할머니가 막내 얼굴을 본다. 엄마가 늙어서 화장실도 자주 가. 밤에도 몇 번씩 깨. 너희 잠 설치게 할 거야. 괜찮아요.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갈게요. 너 일 못하잖아. 막내가 울음을 참는다. 막내야. 할머니가 말한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짐이야. 아니에요. 막내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한다. 엄마, 결정했어. 요양원 갈 거야. 엄마, 너 걱정하지 마. 엄마, 막내가 한참을 운다. 할머니도 운다. 둘이 오래 앉아 있었다. 막내가 말한다.
미안해요. 엄마. 뭐가? 제가 돈을 더 벌었으면, 큰 집에 살았으면 엄마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할머니가 막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넌 최선을 다했어. 셋 중에 너한테 제일 못해줬는데. 그래도 너는 엄마를 버리지 않았어. 고마워, 막내야.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막내가 또 운다. 그날 밤 막내는 늦게까지 있었다. 11시가 넘어서 돌아갔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다. 집을 둘러봤다. 거실, 남편이 앉던 소파, 부엌, 아이들이 밥 먹던 식탁, 안방, 남편과 잤던 침대, 베란다, 남편이 키우던 화분, 마당, 남편과 심었던 나무. 40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일주일 후 떠난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하늘을 보니 별이 보였다. 여보, 작게 불렀다. 나 요양원 간대. 바람이 불었다. 미안해. 별이 반짝였다.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일주일은 빨리 지나갔다. 그 사이 큰딸이 전화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 회사 일이 있어서요. 오빠가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 엄마, 건강하세요. 끊었다. 큰딸은 오지 않는다. 이사하는 날이 왔다. 아들이 왔다. 혼자, 엄마, 준비됐어요? 응. 짐은? 이게 다야? 응. 아들이 캐리어를 들며 얘기했다. 가볍네요. 별로 없어.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 시계 하나, 남편 안경 하나. 그게 다였다. 40년 인생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다. 엄마, 가요. 응.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거실, 부엌, 안방, 마당. 안녕. 작게 말했다. 차에 탔다. 며느리는 애들 데리러 가야 한대요. 그렇구나. 차가 출발했다. 익숙한 길이 지나간다. 슈퍼마켓. 아줌마가 어머님 하고 부르던 곳. 버스 정류장. 시장 갈 때 타던 곳. 공원. 남편과 산책하던 곳. 모두 안녕. 40분쯤 갔을까. 큰 건물이 보였다. 실버타운. 간판이 보인다. 엄마, 도착했어요. 5층짜리. 깨끗한 새 건물. 하지만 무서웠다. 왜일까? 감옥 같았다. 들어가요. 현관. 자동문이 열렸다. 로비에 들어가니 넓었다. 소파가 있고 TV가 있었다. 노인들이 몇 명 앉아 있었는데 모두 무표정했다. 대화가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알았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안내 데스크로 가니 젊은 여자가 밝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원장실로 갔다. 50대 남자. 어머님, 환영합니다. 아들이 서류를 작성했다. 요양원 비용. 한 달 100만 원. 할머니의 연금은 60만 원. 부족한 40만 원은 아이들이 낸다. 큰딸 10만 원. 아들 10만 원. 막내 20만 원. 막내가 제일 많이 낸다. 미안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을 따라갔다. 긴 복도 315호. 문을 열었다. 방은 작았다. 침대, 책상, 옷장, 창문. 그게 다였다. 할머니의 집 안방이 3분의 1도 안 됐다.
화장실은 저기 있고요. 식당은 1층이에요. 식사 시간은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예요. 직원이 나갔다. 아들이 짐을 풀어 옷을 옷장에 넣었다. 엄마, 이거 어디 둘까요? 남편 시계와 안경. 책상 위에 둬. 아들이 책상 위에 놓았다. 가방에 들어있는 가족 사진도 올려두었다. 아들이 시계를 봤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벌써 온 지 40분도 안 됐는데. 그래, 가봐. 주말에 올게요. 거짓말이다. 안 올 것이다. 응, 엄마, 건강하세요. 아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할머니는 혼자 남아 방을 둘러본다. 작다. 너무 작다. 창문으로 갔다. 잠겨 있었다. 안전 때문이란다. 감옥이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저녁까지. 4시간. 할 일이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1시간, 2시간. 시계만 봤다. 오후 4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벌써? 아직 4시인데 6시 아니에요? 오늘은 환영 식사예요. 할머니는 일어났다. 복도로 나가니 다른 노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 느렸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할머니도 따라갔다. 식당은 넓었다. 테이블이 많았고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4인 테이블, 혼자 앉는 자리. 앉았다. 음식이 나왔다. 밥, 국, 반찬 3가지. 적었다.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한 입 떴다. 맛이 없었다. 국을 마셨다. 싱거웠다. 반찬을 먹었다. 즐겼다. 할머니가 평생 만들어 먹던 것과는 달랐다. 주변을 보니 모두 먹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 대화가 없었다. 웃음이 없었다. 이상했다. 식사 시간인데 옆 테이블을 봤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울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직원들도 모른 척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다. 저 할머니도 나처럼 버려진 사람이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예뻤지만 슬펐다. 어둠이 왔다. 밤이 왔다. 혼자 또 베개를 안고 얼굴을 묻었다. 울었다. 소리 내서 크게 여보, 나 여기 왔어. 무서워. 외로워.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베개가 젖었다. 눈이 부었고 목이 아팠다. 그만 울었다. 침대에 누워 불을 껐다. 천장을 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니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 나만 우는 게 아니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운다. 밤마다. 혼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니,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규칙은 따라야 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9시 체조, 12시 점심, 2시 자유시간, 6시 저녁, 9시 소등. 매일 똑같았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일요일도. 요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방송이 나온다. 어르신 여러분, 기상시간입니다. 할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다.
5시에 눈이 떠졌으니까. 평생 새벽에 일어나던 몸이라 그랬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이 푹 꺼져 있었다. 잠을 못 잤기 때문이다. 7시가 되면 식당으로 간다. 매일 똑같은 죽과 계란과 김치가 나온다. 주변을 보면 노인들이 조용히 먹고 있다. 대화는 없다. 할머니는 옆 테이블 할머니를 보았다. 마른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고 무표정이다.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이름을 모른다. 인사를 한 적도 없다. 여기서는 그렇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9시가 되면 체조 시간. 강당으로 가야 한다. 안 가면 직원이 방까지 와서 데려간다. 어머님, 체조하셔야죠. 젊은 여자 강사가 너무 밝게 웃는다. 팔을 올려주세요. 할머니는 따라하지만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30분이 지나면 끝난다. 노인들은 대화 없이 흩어졌다. 방으로 돌아와서 시계를 보면 10시다. 점심까지 2시간이 남았다. 할 일이 없다. 창밖만 본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새가 날아간다. 자유롭다. 할머니는 자유롭지 않다. 12시가 되면 또 식당으로 간다. 밥과 국과 반찬이 나오지만 맛이 없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자유시간이라고 한다. 내 시간이다. 복도를 천천히 걷는다. 다른 할머니를 만나면 인사를 하지만 대답이 없다. 그냥 지나간다. 모두 그렇다. 방으로 돌아와서 낮잠을 잔다. 꿈에 남편이 나온다. 여보, 웃고 있다. 힘들지? 응, 조금만 참아. 얼마나? 대답이 없다. 할머니는 깨어보니 울고 있었다. 저녁 6시가 되면 또 식당에 간다. 밥과 국과 반찬, 아침과 점심이 비슷하다. 9시가 되면 불이 꺼진다.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만 본다. 전화가 그립다. 아이들 목소리가 그립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전화가 온다. 아들이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식사는 잘 나와요? 응. 그럼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끊는다. 3분이다. 이틀 후 큰딸이 전화한다. 엄마, 건강하시죠? 응.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1분이다. 막내는 매일 전화한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체조하고 산책하고 식사는 맛있었어요? 응, 맛있었어. 거짓말이다. 맛없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막내가 걱정할까봐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오지 마, 멀잖아. 괜찮아요. 막내의 목소리는 밝다. 고맙다. 2개월이 지날 무렵 할머니는 포기한다. 이곳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걸 포기한 것이다. 그냥 버티는 것이다. 어느 날 식당에서 옆 테이블 할머니가 말을 건다. 어머님, 할머니가 놀란다. 2개월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네? 가족분들 자주 오세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요. 그래도 오시네요. 할머니가 그 할머니를 본다. 자주 안 오세요? 안 와요. 3개월째요. 네.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안 와요. 전화는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먼저 하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아들이 셋인데 3개월째 안 온다. 그 뒤로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김 할머니는 82이고 아들이 셋인데 3개월째 안 온다. 이 할머니는 79이고 딸이 2인데 명절에만 온다. 30분 있다 간다. 박 할머니는 85이고 자식이 없다. 조카가 한 달에 한 번 온다. 연금 받으러. 모두 버려진 사람들이다. 어느 날 점심 후 내 할머니가 공용 공간에 모인다. 김 할머니가 조용히 묻는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이 할머니가 말한다. 늙은 게 죄죠?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김 할머니가 눈물을 닦는다. 근데 이제 짐이 됐어요. 폐가 됐고요. 버려졌죠. 내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도 눈물이 난다. 정말 뭐가 잘못된 걸까요? 김 할머니가 또 묻는다. 할머니는 작게 대답한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늙었을 뿐이에요. 그게 죄가 됐어요. 내 할머니는 한참을 운다. 직원들은 모른 척한다. 매일 보는 풍경이니까. 4개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뀐다. 봄이 온다. 창밖으로 꽃이 보인다. 벚꽃이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꽃구경을 갔었는데 이제는 창문 너머로만 봐야 한다. 어느 토요일에 막내가 온다. 한 달 만이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와서 환하게 웃는다. 할머니를 껴안는다.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다. 손주들도 같이 왔다. 민수와 지은이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온다. 행복하다. 이 순간만큼은. 막내가 가방을 연다. 엄마, 제가 반찬 해왔어요. 플라스틱 용기가 여러 개 나온다. 나물이랑 김치랑 멸치볶음. 막내야, 고마워. 할머니는 안다. 막내는 요리를 못한다. 서툴다. 그런 막내가 할머니를 위해 요리를 했다는 건 몇 시간씩 부엌에 서 있었다는 뜻이다.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민수가 학교 이야기를 한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리 민수 대단하네. 지은이가 그림을 보여준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그림을 보니 할머니와 손주들이 손을 잡고 있다. 눈물이 날 뻔한다. 고마워, 지은아. 예쁘다. 웃는다. 진심으로 웃는다. 몇 개월 만에 처음이다. 시간은 빨리 간다. 너무 빨리. 오후 5시가 되자 막내가 일어난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애들 저녁 먹여야 해서. 벌써다. 그래, 조심해서 가. 막내가 할머니를 오래 껴안는다.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더 자주 못 와서. 괜찮아.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요. 막내야, 고마워. 아이들도 인사한다. 할머니, 안녕. 잘 가거라. 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또 혼자 남는다. 창문으로 가서 보니 막내 가족이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차에 타고 사라진다.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 침대에 앉아서 막내가 해준 반찬을 본다. 냉장고에서 하나를 꺼내서 보니 나물이다. 뚜껑을 열어서 한 입 먹었더니 간이 너무 세다. 막내답게 서툴지만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눈물이 난다. 그릇을 안고 운다. 막내야,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1년이 지나고 할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다. 몸은 더 안 좋아진다. 무릎도 더 아프고 허리도 더 아프다. 거울을 보면 더 늙어 있다. 1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고 큰딸은 2달에 한 번 전화한다. 막내만 일주일에 2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온다. 그런데 이상하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고 오래 살고 싶지도 않다. 왜일까? 어느 날 간호사가 왔다. 30대쯤 되는 젊은 간호사다. 친절하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침대에 함께 앉는다. 어머님, 가족분들 자주 오시나요? 아니, 막내만 한 달에 한 번. 다른 자녀분들은요? 안 와. 간호사가 한숨을 쉰다.
어머님, 제가 여기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똑같으세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와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근데 시간 지나면 안 와요. 반년, 1년, 연락도 끊기고요. 어르신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헌신하셨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좋은 거 다 해주시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늙으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세상이 참 야속해요. 어머님, 힘내세요. 적어도 막내딸분은 오시잖아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응, 간호사가 나간다. 할머니는 혼자 남아서 생각한다.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고, 손이 얼도록 김치를 담갔고, 밤 10시까지 일했다. 30년을 학교 보냈고,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지금 요양원 좁은 방에 혼자 있다. 지난달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조금 더 저렴하지만 괜찮은 데로 옮기시는 거 어때요? 괜찮아.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집값에. 알아. 생각해 보세요. 끊는다. 할머니는 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폐가 되고 살아있는 게 미안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생각한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아이들이 편하지 않을까? 그로부터 2개월 후다. 여름이 한창이고 덥다. 할머니의 몸은 더 안 좋아졌다. 어느 날 아침 가슴이 아프고 숨이 심하게 가쁘다. 긴급 버튼을 누르니 간호사가 왔다. 어머님, 가슴이 아파요. 119 부르겠습니다. 의사가 말한다. 협심증이 심해지셨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어머님, 위중하십니다. 요양원에서 지낼게요. 의사가 한숨을 쉬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약은 하루에 8발. 밥보다 많다.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병원에선 연락이 간다. 이틀 후 막내가 혼자 온다. 엄마, 울고 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막내가 할머니를 안고 온다. 그날 막내는 저녁까지 있다가 늦게 돌아갔다. 한 달이 지나고 할머니의 몸은 더 약해졌다. 식사를 거의 못하고 살이 빠진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몸이 이상했다. 움직일 수 없고 숨이 너무 가쁘다. 간호사를 부르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고 버튼을 누를 수 없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무섭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니다. 안 된다라. 막내를 보지도 못하고 할머니는 힘을 낸다. 손을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서 버튼에 닿는다. 어머님. 숨이 119 부르겠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이다. 기계 소리가 시끄럽다. 삑삑 산소 마스크, 링거, 심전도가 있다. 의사가 온다. 폐렴입니다.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가고 큰딸이 오고 아들이 오고 막내가 온다. 아이들 셋이 다 모였다.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할머니는 그들을 본다. 큰딸과 아들은 1년 반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죽을 때 온다. 할머니는 막내 손을 잡는다. 막내야,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막내야,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됐어.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막내가 운다. 막내야,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해.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막내야, 엄마.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편하다. 이제 아무것도 아프지 않다.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내 인생에 후회가 많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다만 다시 태어난다면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싶다. 자식들보다 나를 먼저. 장례를 마치고 큰딸, 아들, 막내가 모였다. 큰딸이 말한다. 엄마 요양원 비용 이번 달 거 아직 안 냈는데. 아들이 말한다. 이제 안 내도 되겠네. 침묵이다. 막내가 그들을 본다. 그게 중요해요? 큰딸이 말한다. 막내야, 우리도 힘들었어. 매달 10만 원씩. 막내가 말을 끊으며 말했다. 언니는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오빠도요. 아들이 변명한다. 나도 바빴어. 막내가 소리친다. 저도 바빴어요. 저는 돈도 없고 집도 작고 애들도 키우는데 그래도 매달 갔어요. 왜요? 엄마니까요. 막내야, 다신 보지 말아요. 막내가 돌아서서 가버린다. 막내 왜 저래? 그러게 우리도 힘들었는데 요양원에 환불 요청해야 하나? 그래, 며칠치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막내는 혼자 어머니 산소를 찾는다.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더 자주 가지 못해서. 엄마 혼자 두고 와서. 엄마는요, 짐이 아니었어요. 절대. 엄마가 있어서 제가 살았어요. 엄마가 사랑해 주셔서 제가 컸어요. 사랑했어요, 엄마. 정말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고 벚꽃이 피난다.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다. 나도 알아, 막내야. 나도 너를 사랑했어.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 막내는 오래 그 자리에 있다. 해 질 때까지, 별이 뜰 때까지. 그날 밤, 막내는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쓴다. 엄마, 저는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엄마처럼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라고. 저도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엄마처럼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사랑해요, 엄마. 항상 보고 싶어요. 막내는 일기장을 덮는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인다. 엄마가 보고 있는 것 같다. 잘 자요, 엄마. 작게 말한다. 별이 더 밝게 반짝였다.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원할 때만, 정말 필요할 때만, 그것도 자주 찾아뵐 수 있을 때만. 부모님은 깨끗한 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식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부모는 부모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후회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언젠가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함께 생각해봐요. 감사합니다.